오늘의 역사 시간입니다. 6월 13일, 오늘은 또 어떤 일들이 있었을지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 한번 파헤쳐보죠. 네, 안녕하세요. 6월 13일 이 날짜가 한국사 또 세계사적으로도 의미 있는 순간들이 참 많더라고요. 네, 그렇죠. 한국 근현대사의 어떤 격동의 순간들, 또 세계사적인 변화들이 이 날짜에 좀 모여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그 자료들을 통해 그 연결고리를 한번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한국사 자료부터 볼까요? 1894년 6월 13일경 이때 동학농민혁명이 한창인데 일본의 간섭이 심해졌다는 기록이 있네요. 네, 이게 시기적으로 보면 그 동학농민군하고 정부가 전주화약을 맺은 직후거든요. 6월 8일인가 그랬죠. 잠시 숨 고르는 타이밍인데 일본은 왜 이때 간섭을 더 했을까요? 좀 이상한데요? 그게 이제 일본의 속내가 드러나는 지점이죠. 자료를 보면 일본은 이 화약 국면을 오히려 기회로 본 것 같아요. 조선에 더 깊숙이 개입할 기회로요. 기회로 봤다. 네. 그래서 군대를 더 보내고 서울이나 인천 같은 주요 거점을 장악하면서 정부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6월 13일 전후로 굉장히 노골화돼요. 그 압박이 결국 어디로 이어졌나요? 결국은 이게 청일전쟁의 빌미가 되고 아시다시피 조선의 운명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민중들은 개혁을 원했는데 외세는 그걸 이용해서 자기들 이익을 챙기려 한 그런 안타까운 상황인 겁니다. 참, 역사의 아이러니네요. 자, 그럼 시간을 쭉 건너뛰어서 1987년 6월 13일 이때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네, 맞습니다. 6월 민주항쟁이 전국으로 확산된 날입니다. 그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그리고 이한일 열사 사건 이후였죠. 네, 시민들의 분노가 정말 들끓었던 때인데요. 그렇죠. 6월 10일에 항쟁이 시작되고 사흘 뒤인 이날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광주, 대구 전국 주요 도시에서 정말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이때는 학생들만 참여한 게 아니었죠? 네, 그게 중요합니다. 자료에도 나오지만 학생은 물론이고 노동자, 종교인 또 시민단체들까지 정말 폭넓게 참여했어요. 다 같이 외친 게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었고요. 아하, 그 단일한 요구. 네, 이 엄청난 시민들의 목소리가 결국은 6.29 선언, 그러니까 정부의 항복 선언 같은 걸 이끌어낸 거죠.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서 시민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뜨거웠던 6월이었네요.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서 2000년 6월 13일, 이번에는 아주 다른 분위기인데요. 평화의 메시지가 담긴 날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이 바로 이날 평양에서 시작됐습니다.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정일 위원장의 만남. 와, TV로 보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정말. 역사적인 장면이었죠. 그렇죠. 분단 이후 처우로 남북 정상이 만난 거니까요. 그리고 이게 이틀 뒤에 6.15 남북 공동선언으로 이어지잖아요. 네, 6.15 선언, 화해와 협력, 평화 통일 원칙 같은 것들이 담겼었죠. 맞습니다. 통일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하자, 경제 협력하자 이런 내용들이 남북 관계 개선에 당시로서는 큰 기여를 했죠. 소위 햇볕 정책의 결실이라고도 하고요. 한반도 평화 노력에 있어서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받는 사건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세계사 쪽 자료를 한번 보죠. 와, 이건 정말 오래전이네요. 1373년 6월 13일. 잉글랜드랑 포르투갈이 동맹 조약을 맺었다고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서로의 이익, 그러니까 상호 방위라든지 무역에서의 이익 같은 현실적인 필요가 잘 맞았기 때문이라고 분석됩니다. 실리가 있었군요. 네, 그리고 이 자료를 보면 이게 그냥 두 나라만의 관계가 아니라 유럽 전체 세력 균형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스페인을 견제한다던가 하는 식으로요. 단순히 둘만의 약속이 아니었네요. 흥미롭습니다. 외교 간결하는 게 참 오래 가기도 하고 그 파급력도 크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죠. 자, 다음은 1777년 6월 13일. 프랑스 귀족 라파에트. 이 사람이 미국 독립전쟁을 돕기 위해서 미국에 도착한 날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라파에트 후작이죠. 개인의 어떤 신념에 따라서 저 멀리 대서양을 건너서 남의 나라 전쟁에 뛰어든 건데요. 정말 대단한 결심인데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이게 그냥 군사적인 도움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유나 공화주의 같은 그런 혁명의 이상이 프랑스와 미국
대서양 양쪽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아, 혁명의 수출 뭐 그런 건가요? 뭐 비슷하게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라파에트 개인의 경험이 나중에 프랑스 혁명에도 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고요. 한 개인의 선택이 큰 역사의 흐름과 연결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자, 이제 한 대로 좀 더 와서 1966년 6월 13일입니다. 미국 대법원의 미란다 판결. 이거 정말 유명하죠? 아, 네. 미란다 원칙.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네.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고 영화나 드라마에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 시작이 이날 판결이었군요. 맞습니다. 미란다 대 애리조나 사건 판결인데요. 이게 형사 절차에서 피의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아주 중요한 기준을 세운 겁니다. 어떤 기준인가요?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방금 말씀하신 그 권리들을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는 거죠. 개인의 인권을 국가 권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장치인 셈입니다. 아, 그게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요? 네, 엄청난 영향을 미쳤죠. 전 세계 많은 나라의 형사사법 절차에 이 미란다 원칙이 반영됐습니다. 법 앞에 평등, 또 개인의 존엄성, 이런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이렇게 쭉 보니까 6월 13일 하루에 정말 다양한 이야기가 담겨 있네요. 전쟁과 갈등도 있었고 또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 평화를 위한 발걸음, 개인의 권리를 지키려는 노력, 또 국가 간의 오래된 약속까지 정말 다채롭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대도 다르고 장소도 다른 사건들이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결국 인간 사회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때로는 부딪히고 갈등하면서도 또 어떻게 길을 찾아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뭐 권력의 문제, 자유의 문제, 평화의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또 새롭게 재규되는 것 같고요. 그렇죠. 과거의 이런 순간들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계속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짚어본 이 순간들, 과거의 결정들이 지금 우리의 삶과 또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 이런 점들을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네요.